기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 지구과학 1 모의고사 저번처럼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대륙이동설과 해양조 확장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장면이다. 이 대화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죠. 자, 학생 A는 지금 백에 너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했어 라고 했는데 백에 너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죠. 설명을 못해서 이 대륙이동설이 묻힌 거였죠. 자, 학생 B,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얇아져 라고 했는데 해령에서 생성돼서 자, 요렇게 해령에서 생성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물질이 생성돼서 옆으로 갈수록 점점 오랜 시간 동안 쌓이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 쌓일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그게 얇아진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3번 학생 C,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측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해양저 확장의 증거야. 해양저 확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고지자기 줄무늬였죠. 이것 때문에 판구조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대륙이동설이 재소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 구도이다. 가는 지금 습곡이고요. 나는 지금 단층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고 여기에 지금 문제 풀 수 있는 단서로 지층에 역전 없었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는 향사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습곡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요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이제 배사죠. 배사. 그 다음에 요 아래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게 향사입니다. 그래서 배불뚝이 그리고 아래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 향자가 맞습니다. 향할 향자예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습곡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향사죠. 이건 맞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상반은 단측면을 따라 위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측면이 지금 여기죠. 자, 단측면을 기준으로 상하를 따질 때는 이렇게 수직한 선을 그어보면 되죠. 요 위에 있는 게 상반, 여기가 아래에 있는 게 하반이죠. 자, 지금 보니까 상반이 여기 이 띠를 보니까 상반이 살짝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 맞는 거죠. 자, 다음 틱은 가와 나는 모두 횡압력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일단 습곡은 횡압력을 받아야 형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 단층은 횡압력을 받았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역단층이죠. 이건 지금 역단층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면에 장력을 받은 것은 정단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상반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원래는 상반이 아래로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여기를 미끄럼틀 타듯이 미끄러져서 내려가야 정상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역으로 올라가 있죠. 이 말은 얘는 역단층이다. 그렇다는 말은 횡압력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섭입대 부근에서 생성된 마그마 A와 B의 위치를 나는 마그마 X와 Y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A 같은 경우에 참 이건 문제랑 상관없이 이거 한번 봐볼게요. 해양판에서부터 이렇게 섭입이 돼서 제일 아래에서 생성되는 얘는 현무암질이죠. 해양판의 성질을 가진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 대륙 지각을 녹여버리게 되죠. 아래에서 열기가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여긴 대륙판에서 생기는 화강암질, 즉 유문암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문암질과 아래에서 올라온 현무암질이 같이 섞여서 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아이는 바로 안산암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현무암질은 SiO2 함량이 낮고 안산암질은 SiO2 함량이 중간 정도고 유문암질은 SiO2 함량이 높은 경우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때 SiO2 함량이 큰 Y가 A가 되겠죠. A가 좀 더 SiO2 함량이 B보다 크니까요. 그럼 X는 B일 것입니다. 자, 기억 A는 X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죠. 자, 니은 B가 생성될 때 물은 암석의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때는 여기 해양판에 있는 함수 강물들, 즉 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강물들이 같이 여기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용융점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습니다. 자, 디귿 온도는 기억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지금 A 그러니까 Y인 그 A인 그 저기 유문암질하고 B인 현무암질하고 비교해보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온도가 더 높죠.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좀 낮습니다. 즉 지금 보면은 얘는 기억은 온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정답이겠네요. 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현생 누대 동안 대륙수의 변화를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일단 A, B, C의 순서를 먼저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억이 고생대 초인데 이때 해당하는 그 대륙 분포를 보면은 이때는 B가 됩니다. B. 고생대 초에는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언제? 바로 고생대 말, 이 시기에, 니은 시기에 하나로 합쳐지는 초대륙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판기화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륙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이 A 시기로, 니은 시기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쯤 가면 이제 현재 지구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수륙 분포랑 비슷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C가 되겠네요. 자, 우리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순 없지만 고생대 말에 초대륙 판기화가 생성된다. 이 정도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은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시기에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생대 초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육상 척추동물이 출현한 것은 이때가 아닙니다. 육상 척추동물은 석탄기에 최초로 출현을 하게 되죠. 자, 다음 니은 시기의 대륙 분포는 A이다. 자, 니은 시기의 A 맞죠? 자, 디귿. 해안선의 길이는 니은보다 디귿 시기에 길었다. 자, 해안선의 길이를 보면은 자, 이 니은 시기 즉 A는 해안선의 길이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C는 이렇게 돼요. 자, 어디가 더 해안선의 길이가 깁니까? 자, C가 훨씬 길죠. 즉 디귿이 더 긴 거죠. 그럼 이건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XY 구간에 해당하는 암석의 생성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그림을 상대 연령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일단 쉐일이 가장 먼저 쌓였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사암이 쌓인 거죠. 사암이 쌓였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의 간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정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암층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건열이 지금 건열이 지금 정상이죠. 정상. 역전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이쪽 오른쪽이 과거고 왼쪽이 현재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쭉 가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로 가면서 지금 XY 구간, 즉 여기죠. 요 라인을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엔 깊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과거에 쭉 퇴적되고 있는 애, 지금 요 라인에서 퇴적된 애 바로 쉐일이죠. 쉐일. 여기서 쉐일이 지금 퇴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잠깐 중단된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 중단된 시기에는 암석의 지금 생성 시기를 나타낸 그림이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암석이 생성이 안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XY 구간에서는. 자,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가 하나가 이 특정 시기에 쫙 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요 라인, 지금 화강암이 쌓인 거죠. 여기 화강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어요. 그죠? 이때 중단은 왜 있어요? 바로 기저감으로 봐서는 이때가 바로 부정압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현재로 오면 올수록 쭉 쌓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기죠. 여기 이암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시기에 융기와 침식작용이 있었다. 자, 기억 시기면 여기입니다. 여기 언제예요? 바로 부정압일 때예요. 부정압에서는 융기와 침식이 있죠. 이건 맞습니다. 자, 니은. 사암층은 니은 시기 중에 퇴적되었다. 자, 지금 니은층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자, 쉐일 다음 화강암이 나오고 그 사이에요. 자, 쉐일 다음 화강암이 나오고 그 사이 바로 뭐가 있어요? 쉐일과 화강암 사이에 사암이 있죠. 즉 이 시기에 지금 그림에서는 여기 화강암 이 단면에서는 화강암만 보이기 때문에 사암 표시를 안 했지만 이 니은 시기에 사암이 쌓였기 때문에 그 후에 화강암이 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시기 중에 사암층이 퇴적된 게 맞는 거죠. 자, 다음 디귿. 쉐일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쉐일층 지금 보니까 건열이 있어요. 그렇다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거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그림은 태평양판에 위치한 하와이 열도의 각섬들을 화산의 연령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자, 태평양판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 태평양판이 이 하와이 섬은 열점이죠. 열점. 여기 특정 점에서 계속 플룸이 올라오고 있고 그 위에는 판만 지금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올라온 애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섬을 하나 만들면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동해서 이 옆으로 가게 되고 그 위에 또다시 새로운 게 생기고 또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위에 새로운 게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역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태평양판이 속도가 일정하면 얘네들 간격이 일정하겠지만 같은 시간 동안 태평양판의 속도가 만약에 중간중간 바뀐다면 이 섬이 생성된 그 간격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그림을 봅시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기 단위를 보니까 5.1 100만 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3.7 100만 년 전이죠. 그 다음 얘는 2.6 100만 년 전, 1.8 100만 년 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거리 보세요. 거리. 이 거리가 다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시간도 보면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얘가 생성됐을 때랑 얘가 생성됐을 때 시간을 보면은 1.400만 년 전. 그죠? 1.400만 년 전 정도 차이 나고 얘는 0.900만 년 전 정도 차이 나고 시간도 달라. 거리도 다 달라. 지금 얘네들은 계속해서 태평양판의 속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자, 다음 니은. 하와이 섬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해 생성된 지역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 새로 생성되는 섬은 하와이 섬의 북서쪽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하와이 섬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지금 여기 최근 여기가 바로 열점인 거죠. 여기서 생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생성된 애들이 지금 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렇다는 말은 새로 뭔가가 여기서 생성이 되면은 하와이 섬이 그 사이에 여기서 이쪽으로 그 다른 섬들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하와이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새로 생성된 애는 하와이보다 살짝 요 아래 남동쪽으로 남동쪽이죠. 이쪽이 지금 이쪽이니까 남동쪽이죠. 북서쪽이 아니라 남동쪽에 생성된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중심 기압을 나는 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날 우리나라의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압과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태풍의 세력은 6시보다 12시가 강하다 라고 했는데 자, 6시에 보니까 지금 중심 기압이 975 헥토파스칼인데 12시에는 중심 기압이 985 헥토파스칼로 6시가 저기압이고 좀 더 상대적으로 12시가 더 고기압이 되는 거죠. 자, 태풍은 저기압이어야 강한 거죠.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고기압이 된 12시. 그러니까 이건 고기압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6시보다는 고기압이 된 12시는 더 약해진 거죠. 이건 틀렸습니다. 자, 니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B는 위험반원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위험반원 안전반원을 따지려면 그 풍향을 따져보면 되겠죠. 자, B의 지금 풍향을 보니까 약 그 0시에서 6시 사이 이 부근에서는 지금 보면은 여기 풍향이 지금 E라고 N으로 되어 있어요. E는 이스트, N은 노스죠. 즉 북동풍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태풍이 여기 있을 때 북동풍이 불라면은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북동풍이 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쪽이죠. 이쪽 태풍에 대해서 이렇게 사방리를 치면은 요쪽이죠. 요쪽에서 이렇게 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다가 지금 6시 이후가 되니까 지금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자, 조금 잠깐 지워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북동풍이 불다가 그다음 여기 요쪽으로 오니까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요렇게 남동풍이 부는 지역. 그렇다면 B는 어디 있는 거예요? 대략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여기 어딘가 B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북동풍이 불었고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남동풍이 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B는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위험반원이죠. 자, 맞습니다. 자, 다음 틱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관측소 사이의 최단 거리는 A보다 B가 짧다. 자, 이동 경로와 관측소 사이의 최단 거리가 짧다는 말은 한마디로 A랑 B 중에 어떤 게 더 태풍의 중심에 가깝냐.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결국에는 그 태풍의 중심에 더 가깝다는 말은 그 기압이 더 낮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A랑 B 중에 기압이 더 낮은 아이를 찾으면 됩니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 기압이 최대한 낮을 때를 보니까 대략 한 여기 뭐 4시에서 5시 사이 여기인데 988보다 살짝 높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을 때가 여기죠? 여기 지금 대략 11시쯤인데 지금 988보다 더 저기압인 상태죠. 자, 그 말은 지금 A보다 B가 좀 더 태풍의 중심에 가깝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보다 B가 짧다, 즉 B가 중심에 가깝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기상 레이더 영상을 나와 다는 가와 같은 시각의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으로 나왔는데요.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름의 두께를 볼 때 사용하는 그 영상이고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다음 적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름의 최상단의 높이를 찾을 때 쓰는 영상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A 지역의 대기는 불안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지역 보니까 지금 가시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얗죠. 가시 영상으로 하얗다라는 말은 그만큼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얘기죠. 즉 여기 저군, 정란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꺼운 구름, 즉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대기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레이더 영상만 봐도 가해 레이더 영상만 봐도 지금 강수량 많은 지역이 A죠. 그죠?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니은. 나는 야간에 촬영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간, 야간 다 촬영이 가능해요. 근데 가시 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 낮에만 관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 보니까 나와 다는 모두 가와 같은 시각이래요. 그러면은 나도 봐야 되고 다도 봐야 되는 시각, 그것은 야간이 아니라 주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자, 다음 틱은 구름 정상부의 고도는 A보다 B 지역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적외 영상에서 구름 정상부의 그 높이가 높은 구름이 더 밝게 나오죠. 근데 A는 굉장히 밝은데 B는 굉장히 어두워요. 즉 A가 더 구름의 높이가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틀린 얘기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심에 따라 측정한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이 해역의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보다 B 시기에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온도겠죠? 근데 이 온도 특히 해수면에 있는 온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문제에서는 이 0m일 때가 해수면의 온도가 되겠죠. 자, 해수면에 있을 때 지금 얘 온도를 보니까 수온이 A 시기는 거의 한 7, 8 이 정도 되죠? 근데 B 시기에는 보니까 수온이 거의 15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A 시기가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자, 다음 니은. A 시기의 기억 구간에서의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 시기의 기억 구간 보니까 지금 염분은 여기 이 라인 보면은 염분은 다 그대로예요. 일정한데 수온만 지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밀도 변화는 염분보다는 수온의 영향이 큰 거죠. 이건 틀린 거죠. 자, 다음 디귿. 혼합층의 두께는 A보다 B 시기에 두껍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면은 그 혼합층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수온, 깊이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가 수온, 여기가 이제 깊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층이 나오게 되는데 요 온도가 일정한 2층, 여기가 바로 혼합층이죠. 바람에 의해서 섞여가지고 온도가 일정한 층. 즉 해수면, 여기가 해수면이잖아요. 깊이 0부터 대략 한 100m 정도까지 보통 나오는데 이 해수면의 온도가 일정한 층이 그 많으면은 수온약 지금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거죠. 자, 그럼 얘 지우고 한번 봐볼게요. 왜 안 지워져? 자, 지금 보면은 그 A 시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한 층이 거의 없죠. 온도가 0m부터 처음부터 바로 온도가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수온은 지금 요 왼쪽 세로 축을 봐야 돼요. 자, 근데 B 시기에는 보니까 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온도가 일정해요. 그죠? 자, A는 온도가 일정한 층이 거의 없고 B는 온도가 일정한 층이 있다. 즉 혼합층의 두께는 B가 더 두꺼운 것이죠. 그럼 이거는 A보다 B 시기에 두껍다는 말은 맞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북태평양 해역의 일부를 나는 가의 AB 구간과 CD 구간의 수심에 따른 해류의 평균 요속과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자, 기억 구간에 난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 구간에 보면은 지금 요 AB 단면 여기죠? 여기에 기억 구간은 지금 그 북쪽으로 이동하는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지금 요 기억에 표시된 건 지금 이게 실선이잖아요. 북쪽으로 이동. 즉 여기서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난류죠, 난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걸 난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자, 다음 니은 구간의 표층 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구간 보니까 대략 위도 한 10도 조금 넘는 곳, 그러니까 대략 한 이쯤이겠죠. 요 부분인데 지금 그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은 지금 여기 보니까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류래요. 즉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지금 서쪽이잖아요.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해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0도에서 30도 사이는 북동 무역풍이 불죠. 이렇게 무역풍이 불잖아요. 이 무역풍의 방향대로, 즉 동에서 서로 부는 이 편동풍이 무역풍의 방향대로 지금 해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흐른다는 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디귿.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표층순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태평양에서 있는 아열대 표층순환이 바로 여기죠. 여기 요렇게 이런 순환이 보통 나타나잖아요. 그럼 얘 방향은 지금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가 아니라.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과 여기 10번까지 풀 거고요. 저번처럼 이제 주한쌤과 11번부터 나머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저번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오히려 낮아진 느낌입니다.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좀 그림이 좀 아리까리한 그림이었지만 그래도 못 풀 정도의 그림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구과학 원이 어려웠다면은 앞으로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죠.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또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큐바. 혹시 오늘 해결 안 된 질문은 나중에 학교에 와서 하도록 하세요. 자, 큐바.